안녕하세요. 다정한 이웃, 다정이가 전하는 다정한 정신분석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다정한 이웃이 되어 그동안 심리상담가로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마이클 아이건에 줘서 독이 든 양분 속에 담겨있는 벌레 없는 세상이란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난달 7월에 태안에 있는 하간포로 하루 캠핑을 다녀왔었습니다. 날씨는 폭염으로 인해 푹푹 쪄들어가 온 몸은 땀으로 뒤덮었고 갑자기 내린 소나기로 인해 짐 정리하느라 심란하고 짜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해안의 모기와 날벌레들의 공격은 무지막지했는데 피워놓은 모기향은 우습다는 듯 전혀 개의치 않고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힐링을 위한 바닷가 캠핑은 모기들과의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벌레 없는 힐링 캠핑은 없을까요? 벌레 없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다는 넋두리와 함께 잠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벌레는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괴롭히고 또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왜 벌레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없으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세상은 수많은 벌레들과 공존해야 하며 어쩌면 우리는 벌레의 영향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심리 상담을 하면서 벌레 없는 세상을 소망하는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너무 힘들다며 벌레를 당장 제거해 주기를 원하였고 벌레와 함께 어우러질 수밖에 없는 힐링을 이야기할 때면 심리 상담자가 무능해서 벌레를 제거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기며 심리 상담자를 쉽게 무능한 존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벌레 없는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벌레 없는 세상을 소망하기 위해 종교적인 신념과 전능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자신의 힘으로 벌레 없는 세상을 이룰 수 있다고 강하게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 완벽주의에 강박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훈련과 연단을 통해 고통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으며 막연하고 모호하고 그리고 마술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현실을 부정하며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벌레 없는 세상이 오기만을 간절하게 바랄 뿐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고통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미래에 이루어질 희망을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고통이 삶의 한 부분이며 과정이라는 것을 강하게 부인하며 고통은 철저하게 무능한 것으로 경험되고 쓸모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것은 벌레가 없으면 정말 행복할까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그곳에 기쁨, 환희, 승리와 같은 것으로 채워질까요? 벌레가 없으면 벌레를 제거하기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았지만 벌레들과 한평생 싸워왔던 인생이기에 전쟁에 익숙했던 습관화된 삶은 행복의 순간에도 벌레를 찾아 또 나서게 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벌레를 다 제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늘 긴장 속에 살아왔던 사람은 벌레 없는 세상이 심심하게 느껴지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큰 벌레떼가
침공할 것 같은 불안감으로 인해 긴장하고 대비하느라 행복을 즐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행복이란 벌레와 어우러져 즐겨야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벌레 없는 힐링은 없으며 다만 벌레를 감수하며 힐링을 즐기는 것입니다. 고통 없는 상태를 강렬하게 원하는 사람은 고통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자, 심판자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경험이 고통스럽고 나쁘다고 판단될 때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이라고 느껴지는 대상이 있으면 제거하고 싶은 충동에 빠지게 되고 어떤 이유를 붙여서라도 정당화하며 제거하려고 할 것이며 고통을 주었던 성가신 벌레를 짓밟아 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 대상이 사라지면 고통 없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자신 안에 있던 믿음에 따라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려고 할 것입니다. 고통을 안겨주는 대상을 제거하고 싶은 충동은 고통의 원인이 자기 자신으로 느낄 때에는 자기를 제거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며 자살도 기꺼이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제거시키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심리상담 과정에서 스스로를 벌레나 쓰레기처럼 여기면서 자기 증오나 자기 무가치감에 압도되어 삶이 붕괴되는 사람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낮은 자존감과 나쁜 자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심리상담가는 그들의 이런 상태를 돕기 위해 지지해주면서 삶을 격려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짓밟아도 되는 벌레 같은 존재가 아닌 삶을 기쁨으로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임을 강조해 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은 벌레를 제거하기보다는 벌레를 수용하고 견디면서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벌레를 제거하는 것을 유일한 해결 방식으로 살아온 경험 때문인지 끊임없이 벌레라고 생각되는 자신의 문제점들을 찾아 제거하려고만 합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행복이 주는 순간순간들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고 제거 과정에서 나쁜 자존감과 나쁜 자기 이미지를 수정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까지도 제거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심리 상담 과정에서 또 이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사회에서 인정받는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정신적 붕괴에 직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타인과 관계에 있어서 정서적인 친밀감을 전혀 나누지 못했으며 타인을 늘 자신의 성공을 위한 이용 대상으로 여기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통제와 조종의 대상으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있는지 알지 못했으며 그저 타인이 자신에게 무엇이 유리하고 해가 되는지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힘과 통제를 추구하면서 승부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절대 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늘 이겨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살아갑니다. 남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경험할 때마다 불안하고 우울증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벌레 없는 세상에 대한 기대, 즉
완벽한 자기 만족의 세계를 추구하는 성향으로 인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만날 때마다 벌레를 제거하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고, 또 이런 성향으로 인해 사회적으로는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크고 작은 좌절들, 즉 피할 수 없는 벌레들을 만날 때마다 자기애적 손상으로 경험되며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도의 심각성에 따라 정신적인 붕괴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정치인, 연예인, 스포츠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자살과 다양한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마이클 아이거는 심리치료사들도 역시 벌레라고 말합니다. 심리상담사들은 상담을 받기 위해 온 내담자들에게 있어 분명 성가시게 하고 귀찮게 하는 존재입니다. 마이클 아이건이 말하고 있듯이 심리상담사는 내담자들의 정신세계 가장자리에서 그들을 괴롭히고 좀 더 앞으로 나아가라고 촉구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나에게 도움이 되고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은 나를 변화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 귀찮게 하는 존재이며 때로는 나를 따끔하게 아프게 만드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마이클 아이거는 하나의 능력은 다른 하나의 능력을 성가시게 하고 혹은 그것에 양분을 공급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심리 상담은 노래 제목처럼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심리 상담 사례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자존심을 생명으로 여기며 스스로 완벽주의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 일 중독에 빠져 있었던 그 아빠는 일밖에 모르고 함께 놀아주지 않는다는 가족들의 불만에 대하여 다 가족들을 위한 희생이라며 억압적이고 강경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을 위해 휴가도 가지 않는 잔인한 아빠의 모습 또한 자기 체면에 손상을 주는 것이었기에 아빠는 가끔씩 보여주기 위한 럭셔리한 휴가 생활을 즐기곤 했었습니다. 아이들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아빠는 체면을 세우기 위해 바닷가 호텔을 예약하고 럭셔리한 가족 여행을 계획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가던 중에 기대에 들떠 있었던 어린 아이들이 흥분을 폭발시키면서 결국 작은 다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싸움을 지켜보지 못한 아빠는 운전 중에 버럭 화를 내면서 훈계를 시도하였고, 훈계를 하던 중에 속도 위반 카메라를 발견한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왠지 속도 위반으로 카메라에 찍혔을 것 같은 생각으로 완벽해야만 하는 아빠의 머릿속에서는 카메라가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휴가 기간 내내 카메라는 아빠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혔고, 그리고 괴로울 때마다 아이들은 아빠에게 묵사발을 당해야 했습니다. 결국 참다 아내는 눈물로 울부짖었습니다. 이럴 거면 여행을 왜 왔어? 휴가를 통해 가지려 했던 힐링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제 이 가정은 벌레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달려드는 벌레들을 대하면서 그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옆에 시원하게 흐르는 계곡물이 주는 기쁨과 행복은 결코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수많은 좌절들, 그에 따른 고통들, 그것은 분명 우리를 귀찮게 만드는 벌레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벌레들과 마주쳐야 하며 그것들은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 가기 위해 함께 가야만 하는 동반자입니다. 여기까지 벌레와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얻기보다는 벌레 없는 세상을 기대하며 그 생각에 사로잡혀 벌레를 제거하기 위해 끊임없는 전쟁을 벌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과 불행한 삶에 대한 의미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와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한국심리치료연구소에서 2009년도에 발간된 마이클 아이건의 독이 든 양분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안내와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대전사회복지실천연구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거나 메일 주소 cgy7704@mail.net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심리상담 전문가 및 정신분석을 알기 원하는 분을 위한 정신분석 가을 강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되는 한나 시걸의 저서 멜라니 클라인 강좌가 있으며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마이클 아이건의 저서 정신증의 핵 강좌가 있습니다. 개강은 9월 첫째 주에 개강하며 자세한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대전사회복지실천연구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거나 메일 주소 cgy7704@mail.net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좀 더 행복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변함없는 진실함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